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AAII 업데이트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AAII 설문조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들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과연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어제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참여자들 중에 29.3%만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무려 43.2%는 미국 증시가 6개월 이후에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을 보시면 29.3%가 40%였거든요. 따라서 단 2주 만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는 20.19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6.43%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면 그렇게까지 높은 공포지수는 아니거든요. 1년 차트를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과거 평균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수치는 아니죠. 물론 이제 최근에 2023년 들어서는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지수는 한 2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마켓이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공포감이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빅스와 마찬가지로 Fear and Greed 인덱스도요. 극심한 공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0이니까 그렇게 뭐 높은 점수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이 공포감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서요.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투자자가 많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뭐 이런 투자자들, 이렇게 견디고 있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정이 조만간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10월 2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항상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 국채 금리죠.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8%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하루 종일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은 4.987입니다. 따라서 5.0%를 다시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어제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다우존스는 0.32%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43%,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원래 이제 금리랑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테크 주식이죠. 따라서 2.44%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이죠. 어제 이렇게 나스닥의 급락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주인공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였죠.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9.6%나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실 어닝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매출 그리고 어닝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몇 개 있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빙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주춤했던 유튜브 쪽의 매출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클라우드 때문인데요. 구글의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둔화됐죠. 22%대의 약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구글의 클라우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구글의 클라우드가 별 발전이 없었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수치였던 거죠. 따라서 어제 시장의 하락세는 구글이 담당했다. 구글이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인텔리아가 8.48% 떨어졌고요. 스퀘어가 마이너스 8.00,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7.95, 파이버 마이너스 7.94, C3AI 마이너스 7.67, 도세보가 마이너스 7.51, 아사나 마이너스 7.42, 쇼피파이 마이너스 7.37, 버진 갤럭틱 7.1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준 탑 12의 성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가 6.3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이 마이너스 5.58, 나비타스 마이너스 5.37,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4.62, TSMC 마이너스 4.36, 엔비디아 마이너스 4.31, 우버 마이너스 4.16, 소파이 마이너스 4.07, SMCI,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3.28, 인피니엄 마이너스 3.12, 테슬라는 1.89%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롭게 파란색을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3% 넘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어제 증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한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실적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메타의 어닝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의 갭 EPS가 4달러 39센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76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매출은 34.15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3.2%라는 건강한 수치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무려 7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만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수치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메타 플랫폼즈의 순이익은 작년 대비 16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 대비 143%라는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는요. 거의 블록버스터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 밖에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광고 시장 회복의 조짐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비용 통제까지 한 효과가 실적에 드러나면서 주식이 초반에는 4%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분위기가 반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닝 실적이었다는 거죠. 매출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3%나 증가한 341억 5천만 달러였고요. 반면에 매출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비용이 줄었습니다. 무려 7%나 감소시키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143% 증가한 1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작년에는 20%였습니다. 그런데 20%에 불과했던 영업 마진이 무려 40%까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대박이었죠. 정말 대단한 실적을 발휘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순이익도 작년에는 44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44억이 갑자기 1년 만에 115억 8천만 달러로 164% 증가하는 엄청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증가 추세도 대단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먼저 보시면 일일 활성 사용자, 따라서 매일 한 번씩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5% 작년 대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는 20억 7천만 명이었는데 20억 9천만 명, 따라서 2천만 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오는 사용자를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3% 증가했다. 컨센서스랑 일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앱패밀리의 사용자 수인데요. 앱패밀리라는 것은 페이스북 외에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합친 거죠. 왓츠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사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일일 활성 사용자 수, 매일 한 번 이상씩 들어와서 메타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요. 작년 대비 무려 7%나 다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메타의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예상치는 30억 9천만 명이었는데 이걸 초과하면서 31억 4천만 명을 만들어냈고요. 다음에는 패밀리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매달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죠.
이 숫자 역시도 작년 대비 7%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38억 8천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39억 6천만 명을 찍었거든요.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수치죠.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인구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왓츠앱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매달 한 번 이상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광고의 노출수도 대단히 상승했습니다. 보시면요. 작년 대비 무려 31%나 광고의 노출수가 증가했거든요. 예상치는 29.6%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예상치를 초과했죠. 자, 그리고 광고당 평균 가격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작년 대비 6% 정도 단가가 떨어졌는데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따라서 광고 평균 가격 역시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거의 완벽한 어닝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이던스 하나 남아있는데요. 4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4분기의 매출이 365에서 4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388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컨센서스랑 거의 일치하는 그런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연간 총 비용에 대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거는요. 원래 이제 880억에서 910억 정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낮출 수 있다는 거죠. 870억에서 890억 정도만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생각보다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요.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사를 통해서 어닝 발표 위에 이렇게 잘 나가던 메타의 주가가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 추세로 돌아선 이유는요. 첫 번째 단락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실적은 이 비용이 절감되면서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한시적이다. 왜냐하면 특히 내년부터는 엄청난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많은 지출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거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지금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예고되는데 문제는 지출은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광고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잔 리가 등장합니다. 메타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Chief Financial Officer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닝콜에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메타는 거시적 환경의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다. 이 얘기는요, 우리 광고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타 플랫폼즈가 만드는 대부분의 매출은 다 광고에서 나옵니다. 광고 매출은요,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냉각되면 갑자기 급냉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4년 아직까지 경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매출 전망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분위기, 메타 플랫폼즈가 거의 뭐 대박을 쳤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어닝 보고서에 찬물을 끼얹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메타의 주가는요, 어닝 발표 이후에 5%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러한 이해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광고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는 회복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레포트였거든요. 매출도 20% 이상 올라갔고 뭐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은 150% 이상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2024년에 있다. 이러한 경고를 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쓰겠다. 2024년에 AI 인프라 그리고 인재에 대한 고비용 지출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다. 두 가지의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돌아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타는요, 2023년 지출 예상치를 한 단계 낮췄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우리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쓴다. 870억에서 890억만 쓰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신규 인력 그리고 인프라 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다. 따라서 2024년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줄인 비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올해 좀 비용을 줄였지만 줄였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왜냐면 2024년에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린 거죠. 따라서 비용 절감 때문에 영업 마진이 아까 40%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올해는 870에서 890억을 쓸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무려 940억에서 990억 달러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요, AI 그리고 VR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보면서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메타 플랫폼즈의 그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별볼일 없겠구나. 실적이 지금과처럼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구나. 이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블록버스터를 발표하고 나서 좀 어닝콜에서 좀 찬물을 꼈는 그러한 발언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구글, 그리고 그 와중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정반대로 흘렀던 이유는요,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굉장히 훌륭한 성장세를 만들어냈고요. 반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세는 역대 최악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같은 클라우드인데 왜 두 기업이 다른 결과를 발표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기사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의 실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고요. 어제 발표된 상반된 어닝 결과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초기 베팅이 성공적이었고 또 대형 고객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에서 알파벳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AI 기능의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들은요, 대규모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돈이 굉장히 많죠. 현금이 충분한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지출을 늘렸다. 이렇게 지금 애저의 성공을 분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알파벳은요,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률이 소규모 고객에 대해 지금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따라서 큰 고객이 별로 없고요. 작은 기업들, 굉장히 좀 소규모의 고객사가 많은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업들은요, 비용을 확대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접근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은요,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죠.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 365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 고객에게 집중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커다란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기업들, 굉장히 좀 커다란 대기업에 집중한 반면 구글은요, 스타트업에 눈을 돌렸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전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도 대형 고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적겠죠. 따라서 대형 고객의 수요는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 문제는 비용 관리 노력이 더 공격적인 고성장 그리고 스타트업 고객에 더 많이 노출이 되었다. 이 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알리 모가라비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어닝 실적을 보게 되면 클라우드 지출이 아직까지는요,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고객에서 발생되고 있고 소규모의 기업은 아직까지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약 40%가 오픈 AI 기술로 구동되는 코파일럿 AI 서비스의 테스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폴춘 500대 기업이면 정말 대기업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40%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미래에 대한 예상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메일을 요약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코파일럿 서비스를 월 $30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자, 월 $30는 사용자 한 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수만큼 $30를 지불해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기업들은 조금씩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2개나 되는 주식기관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전망치가 $400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7% 정도 1년 내에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요, 알파벳, 구글의 검색 엔진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앞으로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예를 들어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글 클라우드의 최적화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역풍은 앞으로 몇 분기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는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도 반등이 어렵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구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드를 넘어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니가 출시될 예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미니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냐에 따라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부밍업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만간 출시될 제미니가 앞으로 구글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주주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볼까 합니다. 구글 주식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1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이번 분기 실적은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번에 구글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테크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러한 의문을 남겼다라고 이번 기사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마크 슈물릭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뭐라고 조언하고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구글 주식을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나쁜 소식은 이미 지나갔다. 그 얘기는요, 팔기엔 늦었다는 거죠. 이미 10%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구글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광고 매출의 추정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클라우드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글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수익 모두 예상치를 초과했죠. 하지만 클라우드 부분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가 너무나 좋았죠. 따라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마소는 만들어냈고, 오히려 구글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클라우드 실적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2인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4분기, 다음 분기에,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알파벳은요, 수요일 장에서 9.8%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대체로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구글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로 내린다든지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부 월가의 기관들은요, 투자자들이 이 가격이면, 따라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다른 인터넷 주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웰스파고의 켄 가일스키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알파벳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유지한다. 따라서 원래도 매수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위험 대비 보상이 다른 곳이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굳이 구글에 투자할 거 없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글이 만약에 검색 리더십을 유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예전의 번영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 밖에도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조언하는 투자 기관이 더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UBS의 분석가 로이드 왑슬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구글의 실적 추정치 그리고 멀티플을 봤을 때 더 많은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마존, 메타고요. 따라서 구글에 투자할 바에는 아마존과 메타가 더 확실한 투자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 알파벳은 중립 의견이다. 따라서 그냥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고요. 검색 비즈니스에 대한 인공지능 통합이 비용 그리고 매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왜 보유냐면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유일한 희망인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그냥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투자 의견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카렐스키가 다시 나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실적 발표 때문에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구글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알파벳이 지금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통합되면서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대화하는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하는 검색 엔진이 될 텐데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자, 과연 이렇게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진화할 때 예전보다 매출이 늘어날지 아니면 비용만 늘어날지 여러 가지 너무나 불확실한 점이 많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투자 진급을 높게 평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반대로 수요일 날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고요. 자, 이 전문가는 지금 현재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따라서 광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따라서 S&P 500에 비해서 매력적인 할인가다. 따라서 구글을 지금 S&P 500에 비해서 할인해서 살 수 있다면 구글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미조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리의 의견인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운영비가 재설정되고 있다. 그 얘기는요, 한동안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비용을 가지고 재설정이 돼 있다. 따라서 기대치가 이제는 굉장히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에 대한 전년 대비 성장 비교가 수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비교할 대상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작년 대비 성장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텐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주춤했던 그런 좋지 않은 실적과 비교하는 시즌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설정이 마음에 든다. 따라서 구글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호주와 미국 정부가 태평양 섬에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에 구글이 선정됐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알파벳의 구글은요, 미국과 호주의 공동 계약에 따라서 최소 8개의 태평양 원양 국가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백악관 공식 방문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요. 합의에는 예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양국 정부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호주 정부의 보조금은 5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워싱턴이 1,500만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태평양에는 작고 고립된 국가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국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굉장히 좀 고조가 되면서 이 미국이 인프라 개발 그리고 군사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이들 작고 굉장히 고립된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신 산업이 전 세계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의 핵심 문제다. 그렇게 보면서 통신 서비스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일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 구글이 선정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대만, 필리핀, 미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 구축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글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구글이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인피니언 관련된 짧은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을 읽어보시면요. 인피니언이 캐나다 반도체 전문 업체 간 시스템즈를 인수 완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미존 선정 최고의 미국 주식 탑10을요. 탑12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12번째로 합류된 종목이 바로 인피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피니언이 이번에 탑12에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인피니언의 간 시스템즈 인수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포스팅의 가장 마지막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에 제가 인피니언이 간 시스템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국어 버전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발표된 뉴스 내용에 따르면요. 드디어 인피니언이 간 시스템즈의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8억 3천만 달러고요. 자, 간 시스템즈는 왜 중요하냐면요. 지라 갈륨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SiC, 두 번째는 GaN, 지라 갈륨인데요. 이 지라 갈륨에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 시스템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인피니언은요. SiC 그리고 GaN 양쪽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짧은 뉴스는요. 포드 그리고 UAW 전미 자동차 노조죠. 자, 둘이 파업 종료를 위한 잠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6주간이나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모든 합의는 UAW가 대표하는 5만 7천 명의 근로자 중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종료가 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합의된 세부 사항을 보시면요. UAW가 4년에 걸쳐서 임금 인상을 25%로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제 회사 측에서 제안했던 거는 23%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2% 정도 추가적으로 올려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UAW 그리고 포드의 위원회 지도부가 10월 29일 날 만나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요.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 적어도 포드가 타결이 되면서 나머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도 좋은 뉴스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10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선물 시장의 추세를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5, S&P는 마이너스 0.65,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1%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자, 따라서 오늘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쪼록 아마존의 어닝이 발표되는 날이죠. 아마존이 기가 막힌 어닝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저는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 잔뜩 안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